제가 30년 했어요. 근데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원래 저희들이 1대1로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한 집에 이렇게 세 분 있어갖고 저도 황당하고 또 엄마까지 계시니까 황당하고 놀랬어요. 근데 이제 시동생 셋이 장애, 시어머니 치매 하나도 힘들어 하나도 어떻게 넷씩이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응? 이때스까이 아이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와 잘한다. 그동안 주눅 든 채 어깨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3명의 시동생. 1년 전부터 이들을 돌보는 이는 며느리이자 형수로 불리는 미니 씨입니다. 너한테 부탁한다고. 너만 믿는다고. 미니 씨의 아낌없는 사랑 덕분일까요?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은 누구보다 그녀를 믿고 의지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 형수 좋아. 형수가 제일 좋아. 형수가 삼촌한테 뭐예요? 형수 엄마인데. 엄마요? 예. 내가 엄마요? 예. 엄마 저기 있잖아. 엄마 형수 엄마야. 왜 엄마예요? 예? 봐야지 엄마야. 형수가 아닌 엄마라고 불릴 정도로 시동생들을 정성껏 보살피는데요. 내가 간혹가다 우리 삼촌한테 삼촌 나 힘들어. 그러면 우리 삼촌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그 웃는 모습을 보면 그럼 나도 또 웃어요.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시장 한쪽에 자리한 골목. 그 끝에 우리가 만나볼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 왜요? 일어나셨어? 엄마도 세수해야지 물 먹으려면 이빨 닦고 세수해야지. 네, 당연 실수도 안 했어. 응 세수할까? 엄마 세수는 여기 가서 해야지. 왜 자꾸 부엌으로 가? 네, 실수. 가만히 지켜보던 미니 씨. 하지만 엄마 고양이 세수요 고양이 세수. 아예 직접 나서서 얼굴을 씻겨줍니다. 스스럼 없이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마치 딸과 엄마 사이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요? 네. 삼촌들이 나와서 이빨부터 닦자. 그녀가 챙겨야 하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3명이나 되는 시동생들인데요. 이거를 항상 이렇게 물을 먼저 튀기라 그랬지. 말수가 적은 둘째 시동생 광석 씨는 그만큼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성격이고요. 삼촌 기도 닦아야 돼. 삼촌 그 커. 첫째 시동생인 광훈 씨에겐 손이 덜 가지만 막내이자 셋째인 광식 씨에겐 형수의 보살핌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귀가 제일 크잖아 삼촌은. 귀를 닦아야지. 귀가 더러우면 사람들이 찌찌라고 해. 찌찌라고.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직접 얼굴을 씻겨주는 건 물론 이 닦는 것도 매일 반복해서 일러주는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 삼촌들은 지적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연령 수준이 좀 낮으세요. 막내 삼촌은 한 2살, 그 위에 삼촌은 한 4살, 큰 삼촌은 한 5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네. 안녕, 잘 잤어? 안녕. 안녕. 선생님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활동 선생님이시고 또 한 선생님은 더불어서 저 어머니 케어이신 요양 선생님도 도맡아 하시고 계세요. 식구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복잡복잡합니다. 식구 수가 많아서 그릇 대신 식판을 사용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식판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저희 삼촌들이
양 조절이 너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시판으로 한 거예요. 삼촌 국 많이 줄까? 조금 줄까? 아니요. 많이 줄까? 예. 네, 정말 네. 고마워요. 고마워. 예. 뜨거워요. 강식이 삼촌 조심해요. 기도드렸어. 상 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식구들. 미니 씨는 막내 시동생 턱받이부터 챙깁니다. 그래야지 지금 다 올라왔어. 그나마 다행인 건 치매인 시어머니도 4~5살 지적 연령을 지닌 첫째, 둘째 시동생도 식사할 때만큼은 미니 씨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막내 광식 씨만큼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삼촌이 입에 있는 거 삼키고 이거 또 이거 다람쥐 못됐다. 다람쥐야 다람쥐. 다람쥐 알밥 물었어. 꼭꼭 씹어서 삼키고 또 먹어야 돼. 응? 삼촌은 다람쥐가 아니야. 1년 전부터 4식구를 돌봐온 미니 씨.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마냥 응원할 수 없었답니다. 형수가 데려온다는 것은 사실 큰 용기였어요. 작년에 나는 반대했었거든. 데리고 오지 마라. 너무 힘들다. 한 명도 아니고 4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중증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더 상처를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나라한테 맡기자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막 사정을 하면서 울면서 부탁하더라고. 원래 저희들이 1대1로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한 집에 이렇게 3분 있어갖고 저도 황당하고 또 엄마까지 계시니까 황당하고 놀랬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삼촌들이 너무 그냥 순진하고 사실은 좀 힘들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도와주고 삼촌들이. 서랍 안엔 뚜껑색이 다른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는데요. 이 안엔 하루 3번, 식사 후에 먹는 약이 각각 따로 담겨 있습니다. 시골에서 삼촌들이랑 어머니가 글도 모르시고 약을 어떻게 분별해서 드시게 할 방법이 없나 고민 끝에 그녀주책으로 한 건데요.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시게 했었어요. 4식구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는데요. 직접 보살피기로 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삼촌들은 그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고 어머님과 또 형제들끼리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고 만일 그곳을 보내면 저희 삼촌들은 견디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약 먹읍시다. 삼촌 얼른 와. 시어머니와 막내 시동생에겐 인지 개선을 위한 영양제를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삼촌 여기로 가세요. 약을 먹고 난 뒤엔 일부러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자, 엄마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서로의 잔을 부딪히는 이 순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맛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맛있네. 바로 이 맛이에요. 아주 작은 건데도 이런 거에 행복감을 느껴주시니까 저도 행복하고요. 담배. 담배. 우리 삼촌은 숭늉 마시듯이 쑥 먹었어. 전남 고흥군 거금도. 그곳은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세상 전부라고 여기며 평생 살아온 곳인데요. 하지만 10여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동생들을 돌보던 시어머니마저 작년 여름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이들의 울타리가 돼주자고 나선 건 남편도 아닌 미니 씨였습니다. 애기 아빠는 나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또 이제껏 자기한테 짊어진 그 짐이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냥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못 하나가 있잖아요.
저기 못 하나 있죠 옆에. 그 아버님 사진을 걸어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뗐어요. 밉다고. 밉다고요? 예, 그러니까 치매가 오시니까 옛날에 아버님 살았을 때 어머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럼 엄마 이거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보기 싫대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원망이 많으셨던가 봐요. 고생하신 생각이 이렇게 드나 봐. 하지만 미니 씨에겐 더없이 자상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버님 유언이 그녀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됐습니다. 너한테 부탁한다고. 너만 믿는다고. 그래서 저도 아버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삼촌들하고 어머니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드렸지.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질문하는 거지만 그 쉬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요 원체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겨울이면 고르쇠물 같은 거라든지 더덕도 제일 좋은 더덕 그리고 문어 한 마리를 사서 주셔도요 엄청 큰 거 그렇게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저 시아버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이게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아버님은 저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늘 입버릇처럼.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고 싶고 또 보고도 싶고요. 네. 그래요. 엄마 살쪘어. 치매인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곱게 화장을 하는 것도 그중 하나랍니다. 엄마? 쬐게만 발라 엄마. 얼굴에 바른 거니까 그럼 선크림이잖아요. 서울 오면가 좋았어. 매일 바르고 너가 좋은 것도 잊어버려? 있어. 엄마 매일 바르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은 아들 셋을 돌보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어머니. 때문에 곱게 꾸밀 일도 없다 여겼는데요. 어디 갔대? 하지만 가끔 꽃다운 시절에 머무는 어머니는 누구보다 곱고 예쁜 걸 좋아합니다. 이뻐? 마음에 들어 엄마? 괜찮아 좋아.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일생이 참 이렇게 여자로서 생각하면 되게 짠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손 메디가 구부러지 돌아갈 정도로 일도 하시고 또 장애인 자녀를 뒀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도 엄청 하셨고 1년 전부터 방문하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덕분일까요? 인지 발달을 위해 필요한 공부를 마치 놀이처럼 하고 있는데요. 올려 원숭이 골라서 올려. 이거 짱이 아니면 짝 아니야? 짱 엄마 아니요. 짝을 골려놔야지. 에? 이게 호랑이요 호랑이. 호랑이. 예, 요거야. 그래요. 아따. 섞어먹게 모르겠어. 또. 아이 엄마 내 그 함정이야. 시지각 훈련으로 퍼즐을 맞추는 건데요. 어머니와 첫째, 둘째 시동생이 주로 하고 있죠. 근데 꼬리하고 다리하고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걸 짝 맞춰서 이제 익히는 건데 지금 6개월 차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맞춰. 정석이만 하자. 막내 광식 씨는 다른 걸 하고 있네요. 이게 뭐지 이게? 수박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짝을 맞춰야 되는데요. 수박. 수박이 어디로 달아놨나? 이젠 좋고 싫다는 표현도 할 정도로 얼굴 표정부터 많은 걸 표현하는 삼형제. 1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삼형제분들이 섬에서 장기간 거주를 하고 계셨고 지적장애를 가졌음에도 어떠한 복지 서비스나 여가활동, 교육 경험이나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삼형제분들의 의사를 표현을 하거나 좋아하는 것,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회조차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네. 어디가 더 좋아요? 서울이요. 왜 좋아요? 좋아요. 현수 때문에. 여기까지 맞춰. 옆으로 해봅시다. 색칠하는 걸 즐겨하는 두 형과 달리 막내 광식 씨에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뭐 그린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싸이. 아직은 서툰 표현이지만 형수는 막내 시동생이 대견한데요. 왼손. 왼손 어떤 거지? 왼손. 옳지. 그걸 내봐. 이쪽 손으로. 응. 크게. 그러면 크게. 옳지. 더 크게. 오, 한다. 오늘 누구나면 잘한다. 오, 잘하네. 색깔. 잘한다 칭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촌. 왼손으로 뭐 하고 잡아서 움직이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지금 잡아주면 왼손을 써요. 그래서 네, 왼손을 써요. 그 약간 편마비 같은 좀 약간 그 왼손에 자유롭지 못한 거. 예, 그렇죠. 이때 여기 칭찬을 받고 싶은가 본데요. 여기 뭐 그린 거예요? 영어 이런 거요. 꽉꽉꽉 뭐라고요? 꽉꽉. 비록 그림 위에 색칠만 한 거지만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방치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50년 동안 색연필도 잡을 줄 몰랐고 연필도 잡을 줄 몰랐고 그런 거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무방비였지. 그냥 무방비였잖아 얘네들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변했어. 결국 고마움에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그날 오후 형수가 옷에 붙은 라벨에 숫자 3을 쓰는데요. 이거는 삼촌 거야. 형들한테 뺏기지 마. 비슷비슷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각자의 옷을 찾기도 힘드시고 또 삼촌들도 칫솔 같은 경우도 자꾸 다른 사람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써놔요. 첫째 삼촌은 1, 둘째 삼촌은 2, 셋째 삼촌은 3. 그냥 각자의 거를 챙겨주는 거죠. 이 조끼 같은 경우에도 숫자 2. 아 그러네. 네. 이거는 둘째 삼촌 거라는 거고요. 1, 첫째 삼촌 맞네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옷들을 다 이렇게 바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숫자를 써놔요. 오후 12시 40분 점심 식사 후 집을 나서는 미니 씨와 3명의 시동생. 강석이 삼촌 이리 와야지. 강식이 삼촌 이리 와야지. 뭐 해야 돼? 다시다 딴딴딴. 어딜 가려는 걸까요? 학교 가면 누가 있어? 응? 애들 있어? 또? 선생님 있어? 와 우리 삼촌 똑똑하네. 이들이 학교라고 부르는 곳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인데요. 예. 매일 오후 서너 시간씩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조심. 전문적이신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케어를 해주시는 곳이죠. 보통 아침 먹고라든가 이렇게 보통 가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때 오후 돼서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삼촌들이 이제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도움을 넘어서는 것들, 특히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세 분이고 또 너무 많아요. 비용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루 서너 시간만 주간 보호센터에 나가는 삼형제. 평일 오후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삼형제가 이곳 주간 보호센터에 다닌 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4개월이 됐는데요. 매일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날은 노래방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도 못 마주칠 정도였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삼형제였지만 지금은 모든 면에서 많이 나아졌답니다. 그리고 주간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훈 씨, 강석 씨, 광철 씨 표정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시골에서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체험들을 통해서 자신감이 향상되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간단한 단어로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수업 막바지에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막내 광식 씨. 선생님과 함께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예, 이제 변이는 느끼시는데 그걸 말로 화장실 가겠다, 뭐 시 이런 표현은 아직은 많이 서투르세요.
다행히 연락받고 온 형수와 활동지원사 덕분에 또 다른 곤경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 시간 따뜻한 가을볕 아래서 어머니 손톱을 다듬어주는 활동지원사. 아프면 말해 엄마. 엄마 예? 아프면 말해. 저희 엄마도 치매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같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우리 엄마 같아서. 우리 노남매인데. 마치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말해주듯 어머니 손가락은 마디마디 굽어 있는데요. 이 다리에 한나에 누워있어 간 것을 막 이걸 이렇게 갖다 부숴줘. 응. 콧구멍에 그 있어. 응. 그럼 그걸 찢어 이렇게. 미역 찢어 이렇게. 미역 찢어갖고 뭐 만들었지? 미역줄기 만드는 거? 찢으려고 숨을 안 쉬고 찢어. 미역줄기 만드는 거. 4시에 가면 5시에 건거 나고 와. 고생했어 엄마. 내가 잠시 후 활동지원사는 어머니 옷을 정리하려는데요. 이거 지금 엄마 겨울옷이잖아. 그래서 여름 옷 안 입는 거 버리려고 그래. 민이 없을 때, 며느리 없을 때. 응? 어떤 거 벌라래. 어? 안 입는 거 있잖아 엄마. 버릴 거 없어. 아니야. 뭐? 요거 하고 이거 하고. 요거 나 바지. 이거 엄마 이제 안 입어도 돼. 이제 못 입어. 여름에 이거 오래돼갖고. 여름에. 못 입어 오래돼갖고 이거. 왜 이제 쌩쌩한 걸 버려? 이 바지는 좋은 바지인데. 이쁘게 바지인데. 비닐봉지 안에도 버릴 바지가 가득한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요건 시골에서 나가서 입은 거. 아무튼 하나 없은지 버리려 그래. 어머니가 사다 모은 건 무늬만 다를 뿐 다 비슷한 종류의 바지인데요. 색깔도 좋은 옷이네. 사실 치매가 오면서 시장에 가면 먹을 게 아닌 바지만 사갖고 왔답니다. 그 몸빼 바지도 엄청 사오세요. 어머니 이사할 때 몸빼 바지가 100벌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한이 맺혀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저 추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 엄마가. 그래서 그랬는지 치매가 이렇게 진행이 돼갖고 옷을 못 버리게 해요. 마치 잿빛 같았던 본인의 삶이 알록달록한 바지처럼 화사하길 바랐던 걸까요? 그동안 사모은 수많은 바지는 수십 년 꾹꾹 눌러온 어머니 마음이 아닐까요? 저녁을 앞두고 시장을 찾은 미니 씨. 생고등어 없어요? 있네. 한 마리에 3,000원. 고등어. 이거는 한 손에 5,000원. 자반이 낫겠네. 하지만 말과 달리 좀 더 비싼 생고등어를 고릅니다. 좋은 생선들을 드셔가지고 고등어 싫어하시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삼촌들을 생각하면 등푸른 생선으로는 그래도 고등어만한 게 없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이거 권. 어메, 사장님이 그냥 주시네요. 그냥 통닭. 아유, 나도 여자로서 시어머니를 101살까지 모셔봤어, 이 장사하면서. 근데 이 젊은 세대기 진짜 감동이야, 감동. 왜는 시동생 셋이 장애, 시어머니 치매, 하나도 힘들어, 하나도. 어떻게 4시간이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못해, 요즘 여자들. 응, 다 도망가. 못 살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시장에 나오면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얘가 얼마야? 5,000원. 얘는 5,000원, 얘는 10,000원. 어머니 좋아하시는 이게 10,000원짜리야? 시어머니를 위한 간식거리라네요. 그리고 장 볼 때마다 살피는 게 있는데요. 카드 이거 제가 없는데.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럼 계좌 이체해야 되는 주로 현금이 아닌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한다는데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삼촌들이 나라에서 나오는 수급자셔가지고 수급비가 나와요, 생활비가. 근데 그걸 제가 증빙을 해야 돼요. 돼지고기도 사려나 본데요. 어머니 드시기 좋게 좀 두껍지 않게 썰어주셔야 돼. 근데 식구가 많아서 그 부식 비용이 제법 드시겠어요. 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장 볼 때 머리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하느라고. 지출할 때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그래도 이게 한 끼예요. 아, 이게 한 끼라고요? 네. 정부 지원금만으론 빠듯한 생활비. 그래서인지 형수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이날 장본 영수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에 따로 저장까지 해놓는 미니 씨. 저희 삼촌들이 그 생활비 수급자잖아요. 그 생활비를 제가 증빙을 해야 돼요. 아, 왜? 어떻게 썼다.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을 제가 도용하게 되는 거죠. 아끼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좀 저렴한 곳을 사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못 받죠.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제가 그는 거기 가서 사와요. 그거는 사실상은 증빙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돈은 제 돈으로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외에도 지금 행정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게 되게 많으시네요.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 삼촌들이 아프거나 또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저를 증빙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제가 보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만약에 응급한데 그 증빙하다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저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게다가 내 식구가 이 집에 살기까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데요. 회사를 다니는데 큰아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중기청 대출을 받았어요. 이 집을 받아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 전세를 얻고 삼촌들을 이곳에 모셨어요. 여기 이쪽이 저희 삼촌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방이에요. 여기가 세 분이서 저희 삼촌들이 생활하는 방이시고 또 이제 이곳이 저희 어머님이 생활하시는 방이에요. 여기가. 아, 여기 어머님 침대만 딱 들어가 있네요. 네. 근데 방이 하나 더 있긴 하던데. 아, 이곳은 저희 큰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밤에 삼촌들하고 이제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되거나 또 이 집이 계약이 끝나게 되면 중기청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삼촌들은 이사를 가야겠죠. 근데 그 비용이 없어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또 시급한 건 뭐냐면 삼촌들이 같이 살아야 돼요. 저희 삼촌들은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한 사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주소가 같기 때문에. 동거인으로도 저기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신청해도 시어머니와 3명의 시동생이 함께 살 수 있는 게 제도적, 경제적 문제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첫째 광훈 씨. 손엔 수건까지 들렸는데요. 알고 보니 샤워 순서를 기다리는 거였네요. 아, 저희 삼촌들이 좀 이렇게 뒤처리가 잘 안 되세요. 한다고 하는데 팬티에 좀 묻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냄새도 나고 하니까 매일 씻기면서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네. 누구시죠? 아, 저희 막내 아들이요. 아, 제가 씻겼는데 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삼촌들이 남자고 하니까 어느 날에서부터 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조용히. 고맙네요. 네. 지가 남자니까. 저는 이제 밖에서 로션 발라주고 뭐 뒤에 이제 정리해주죠. 대학 입시 때문에 바쁠 텐데 민혁군에겐 삼촌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뭐 같이 지내고 뭐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 같이 지내는 사람이니까 제가 챙겨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삼촌들도 저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전 좋은 거죠. 삼촌들이 그냥 좋으니까 해주는 거죠.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에요. 국 대신에. 오후에 사온 생고등어로 매콤한 조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처럼 별식에 신이 난 시동생들. 맛은 어떨까요? 어깨가 축 처질 정도로 힘들고 지쳐도 환한 웃음 덕분에 다시금 활기를 찾는 가족. 이들의 행복한 저녁이 깊어갑니다. 형수 미니 씨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손꼽은 성년 후견인 제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통해서 제가 보호자가 돼야지만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 자격 요건에 보면 혹시 지금 회생 절차나 뭐 파산 선고 그거를 받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받은 거 없고 그다음에 혹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 시동생부 세 분하고 그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지금 남편도 동생들이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쭤본 게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후견인이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지금 그 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고 총 4분을 전부 다 후견을 해야 되고 그 후견인을 지금 형수님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어요. 보통은 보면은 청구인 한 명에 사건본인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럼 이거는 그동안 불가능한 줄 알았던 일이 가능하다는 말에 미니 씨 눈이 밝아집니다. 저희 무릎은 쳐드릴게요. 해야지.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후원하는데 우리 거기도 후원해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눈물이 나는 건또 뭔데? 감사해요. 정말 다행인데요. 형수가 원했던 성년 후견인 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청이 가능했던 걸까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그 재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치료나 요양,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사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더 많지만 우리 형수님이 거기에 딱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인척 1촌, 그다음에 시동생하고 관계는 인척 2촌의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구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당에서 이발을 하기로 한 삼형제. 이들의 머리카락을 갖고 다듬어주는 이는 역시나 형수 미니 씨인데요. 저희 삼촌들이 두상이 삐딱해요. 아기 때 얌전했나 봐요. 머리 자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많이 얌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워요. 예전에도 섬에 내려갈 때마다 직접 시아버지와 3명의 시동생 모두의 머리를 다듬어줬다네요. 삼형제에게 형수는 아주 특별한데요. 그들의 마음을 살짝 들어볼까요? 삼촌, 형수가 삼촌한테 뭐예요? 형수 엄마인데. 엄마요? 예. 내가 엄마요? 예. 엄마 저기 있잖아. 엄마가 엄마요. 왜 엄마예요? 예? 봐야지 엄마요. 저희 큰 삼촌이 저한테 엄마, 형수가 엄마인데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전 엄마예요.
지금이 우리 삼촌들이 웃으면 그 속에서 저도 행복하고 우리 어머니가 평안해하면 그 속에서 저도 평안해요. 그리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못해도. 인생이라는 길목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멀리 배웅해주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주는 모습. 이 모든 게 미니 씨 가족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절망이 찾아와도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